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재무길잡이 프로페서 머니입니다. 자,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기업이 진짜로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그 속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영업 현금 흐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요, 이 녀석 얼굴이 3개나 있다고 하네요. 오늘 그 3가지 얼굴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재무제표에 순이익이 엄청나게 찍혀 있는데 왜 회사는 돈이 없다고 할까?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장부상 이익이랑 진짜 내 주머니에 들어온 현금은 다르거든요. 회사가 사업을 해서 실제로 만들어낸 현금, 바로 그걸 우리가 영업 현금 흐름, OCF라고 부르는 거죠. 이걸 알아야 진짜 돈 버는 능력을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OCF, 영업 현금 흐름, 말만 들어도 머리 아프다고요? 걱정 마세요. 그래서 제가 아주 특별한 친구를 모셔왔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친구, 라이언. 라이언이 라이언택시라는 회사를 차렸다고 상상해보고 그 비밀 장부를 같이 살짝 들여다보면서 아주 쉽고 재미있게 풀어가 볼게요. 어때요? 재밌겠죠? 자, 여기 라이언택시의 1년 장사 성적표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매출, 그러니까 택시 운행에서 번 돈이 총 1,500달러. 그리고 기름값이나 인건비 같은 비용이 700달러가 나갔고요. 그리고 여기 감가상각비라는 게 600달러 있네요. 이건 뭐냐면 택시가 시간이 지나면서 낡아지니까 그 가치가 줄어드는 걸 비용으로 처리한 거예요. 실제 돈이 나간 건 아니죠. 세금은 21%라고 보고요. 자, 바로 이 숫자들을 가지고 지금부터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기대하세요. 교수님, 잠깐만요. 아니, 영업 현금 흐름은 그냥 하나잖아요? 근데 그걸 구하는 방법이 3가지나 된다고요? 그럼 계산할 때마다 답이 다 다르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와, 머리 아파요. 하하, 지연 학생, 바로 그거예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모두가 궁금해하는 바로 그 지점이죠. 어떻게 다른 길로 가는데 목적지가 같을 수 있는지. 자, 그 미스터리를 풀러 지금부터 산 정상으로 가는 첫 번째 길로 한번 떠나봅시다. 첫 번째 길의 이름은 바로 탑다운 어프로치입니다. 탑다운, 이름 그대로예요. 손익계산서의 맨 위, 즉 탑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다운으로 내려오면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공식 한번 보세요. OCF는 매출에서 비용 빼고 세금 빼고 아주 간단하죠? 생각해보세요. 내가 번 돈에서 진짜로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들만 빼주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 아까 감가상각비는 실제 돈이 나간 게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빼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자, 그럼 라이언 택시 장부에 이걸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제일 먼저 세금부터 계산해야겠네요. 세금은 장부상 이익에 대해서 내는 거니까 매출 1,500에서 비용 700이랑 감가상각비 600까지 다 뺀 200달러. 여기에 세율 21%를 곱하면 세금은 42달러가 나오네요. 자, 그럼 이제 진짜 OCF 계산 들어갑니다. 매출 1,500달러에서 현금 나간 비용 700달러 빼고 또 현금으로 낸 세금 42달러를 빼면 과연 얼마가 나올까요? 네, 바로 758달러입니다. 자, 이 숫자 758 머릿속에 꼭 저장해 두세요. 아주 중요한 숫자입니다. 보세요. 괜히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죠? 실제 교재에서도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그야말로 정석 중에 정석인 셈이죠. 오, 첫 번째 방법은 이제 알겠어요. 그럼 교수님, 두 번째 방법은 더 복잡한 거 아니에요? 하하, 천만에요. 오히려 어떤 면에선 이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이번은 정반대로 가볼 겁니다. 손익계산서의 맨 아래, 바닥에서부터 거꾸로 올라가는 버텀업 어프로치입니다. 이건 아이디어가 정말 재밌어요. 일단 계산 다 끝난 순이익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순이익은 아까 감가상각비처럼 돈 안 나간 비용까지 다 빼서 계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는 돈 나간 거 아니니까 다시 더해줄게 하고 원래대로 돌려놓는 거죠. 어때요?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자, 우리 라이언 택시 케이스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아까 장부상 이익이 200달러였고 세금 42달러 냈으니까 순이익은 158달러네요. 자, 이제 여기에 뭘 더 한다고요?
그렇죠. 실제 돈 안 나간 비용이었던 감가상각비 600달러를 다시 더해주는 겁니다. 그럼 두구두구두구. 과연 결과는? 와, 보세요. 또 758달러입니다. 첫 번째 방법이랑 소수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죠.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긴 아직 일러요. 아직 한 가지 방법이 더 남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교과서에 나오는 정식 방법입니다. 순이익에서 출발해서 현금 지출 없는 비용인 감가상각비를 다시 더해준다. 딱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길입니다. 이 방법은요, 특히 재물을 깊게 분석하는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방법이에요. 이름하여 텍스 쉴드 어프로치. 우리말로 하면 세금 방패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름부터 뭔가 멋있죠? 공식이 좀 복잡해 보이죠? 근데 뜯어보면 별거 아니에요. 딱 두 덩어리로 나눠서 생각하면 됩니다. 앞부분은 감가상각비가 없었다면 벌었을 세후 이익이고요. 뒷부분이 바로 하이라이트. 감가상각비 덕분에 아낄 수 있었던 세금, 즉 세금 방패 효과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라이언 택시에 한번 적용해 볼게요. 먼저 앞부분. 매출 1,500 빼기 비용 700에다가 세금 떼고 남는 비율을 곱해주면 632달러가 나오고요. 다음, 세금 방패 효과. 감가상각비 600달러에 세율 21%를 곱하면 126달러만큼 세금을 아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자, 이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세 번째도 역시 758달러입니다. 와, 소름 돋지 않으세요? 완전히 다른 세 가지 길로 올라왔는데 정상에서 만난 숫자는 전부 758이었어요. 이제 슬슬 궁금해지시죠? 도대체 왜? 교수님, 진짜 신기해요. 어떻게 공식이 다 다른데 답이 똑같아요? 그리고 제일 궁금한 거, 그냥 하나만 쓰면 되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세 가지 방법이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지은 학생이 오늘 수업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줬어요. 자, 지금부터 그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오늘의 결론입니다. 세 가지 방법은 그냥 계산 순서만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OCF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탑다운은 현장을 뛰는 관리자의 관점, 바텀업은 장부를 정리하는 회계사의 관점, 그리고 텍스 쉴드는 숫자의 의미를 분석하는 재무 분석가의 관점인 셈이죠. 자, 좀 더 쉽게 풀어볼게요. 탑다운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금 얼마 들어오고 얼마 나갔는데 이걸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줘요. 바텀업은 재무제표에 이미 나와 있는 순이익을 가지고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어서 편리하고요. 마지막으로 텍스실드, 이게 진짜 중요한데 감가상각비 덕분에 우리가 세금을 얼마 아꼈지? 이 절세 효과를 눈에 딱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각각의 쓰임새가 다 다른 거죠. 결국 오늘 배운 세 가지 방법은 마치 하나의 산을 오르는 세 개의 다른 등산로 같은 거예요. 올라가는 길의 풍경은 서로 다르지만 마침내 정상에 도착해서 바라보는 풍경, 즉 758달러라는 영업현금 흐름의 진실은 결국 하나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업현금 흐름의 세 가지 얼굴을 모두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감가상각비는 그냥 장부에만 적는 숫자고 실제 돈이 나간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게 회사의 현금 창출 능력, 즉 OCF에 이렇게나 큰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재무관리의 또 다른 핵심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죠. 오늘 내용 정말 유익하셨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